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14주 1차 시 욕구조사의 이해와 실제에 관하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는 사회복지조사론 14주 1차 시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과정인 욕구조사, 즉 니즈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욕구조사는 지역사회와 대상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주요 학습 내용은요. 욕구조사의 의의와 중요성, 욕구의 개념과 다양한 유형, 브래드시어 매슬로우의 욕구 분류, 욕구조사의 구체적 내용, 자료 수집, 방법론 4가지 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먼저 1번, 네, 욕구조사의 의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의 하면 무엇이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나 개념. 그래서 욕구조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왜 필수적인지 그 의의와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욕구 개념 및 유형 구분인데요. 욕구 니즈와 수요 디맨드의 개념을 구분하고 주관적, 객관적 욕구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욕구 유형을 사례와 함께 보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래드쇼와 매슬로우의 비교 설명인데요. 브래드쇼의 4가지 욕구 유형이 있는데요. 규범적, 느껴지는, 표현된, 비교적 욕구,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위계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욕구조사 내용 및 방법 파악입니다. 욕구조사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일반 인구조사,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지역사회 공청회, 2차 자료 분석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1. 욕구조사 의미 중요성입니다. 욕구조사는 특정 인구 집단이나 지역사회가 가진 그 복지 욕구와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나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조사 과정이 바로 욕구조사, 니즈 어세스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느낌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복지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나 추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느냐, 이 사회복지 실천을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제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다음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 근거인데요. 과학적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요. 또 그럼으로써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및 기관의 예산 투입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기관으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오느냐. 그러려면 확실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근거가 없으면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효과성 평가 및 개선입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가 실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의 토대가 되게 한다. 자,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욕구 조사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한정된 사회복지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는 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욕구조사는 단순한 자료 수집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욕구조사 과정 자체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게 되겠고요. 또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인파워먼트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역량 강화라고도 합니다. 인파워, 파워, 힘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네. 다음은 이제 욕구의 개념을 보시겠어요.
자, 욕구의 개념에 앞서서 다시 욕구의 정의, 니즈의 정의를 보시면요. 욕구란 어떤 상태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개인이나 집단이 느끼는 불편함, 결핍 또는 부족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욕구는 단순히 원하는 것, 영어에서 want라고 하는데요. 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죠. 개인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반드시 이 충족돼야 하는 조건이 바로 욕구, 니즈가 되겠습니다. 욕구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험적 측면과 사회적 기준이나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규정되는 객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두 측면의 간극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욕구 조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욕구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접근성 부족, 정보 부재, 사회적 낙인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고요. 또 이런 장벽이 욕구를 수요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충족 욕구,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욕구 조사의 핵심이 되겠고요. 계속 나오는 용어는 욕구인데요. 수요라는 용어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정리를 해보자면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결핍, 부족한 상태가 욕구죠. 수요는 서비스 자원을 실제로 요청하는 행위, 그래서 결핍보다는 요청해서 구하는 행위 되겠고요. 이 욕구의 성격은 잠재적이고 내재적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요구되고 잠겨 있는 것들, 아직 확연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요는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표현적,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들이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예시로 보자면 욕구는 독거 노인의 고독감, 이 고독감을 측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죠. 표현은 표출이 조금 약하죠. 근데 우리 수요는 복지관 방문 및 프로그램 신청 이런 거 보면 확실하게 수치로도 표현되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측한다 이런 건 밖으로 표출돼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 수치화할 수 있고요. 욕구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들은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자, 측정 방법을 보시면요. 욕구는 그래서 조사와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는데요. 관찰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수요는 신청 건수, 이용률로 측정되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수치화하기 때문에 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 수요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욕구입니다. 욕구. 그래서 쉽지 않겠죠. 특히 욕구는 관찰이 주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브래드 쇼의 욕구 유형인데요. 이 영국의 사회 정책학자 조나단 브래드 쇼, 1972년생이네요. 자, 이분 욕구를 인식하고 규정하는 주체와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욕구의 다차원성을 이해하고 복지 서비스의 수급 불균형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됐다.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규범적 욕구. 전문가, 행정가 또는 사회적 권위 있는 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정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욕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최저생활보장기준, 역량, 권장량, 의무교육기준 미달 상태 이런 것들이 규범적 욕구가 되겠고요. 한계점으로는 기존 이 기준 설정자의 가치관과 편견이 반영될 수 있죠.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규범적 욕구, normative need 되겠고요. 두 번째, 느껴지는 욕구입니다. felt need. 자,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느끼는 욕구입니다. 주관적이라 할 수 있겠죠. 원하는 것, want와 동일시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볼 수 있겠어요. 예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노인,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다 예시가 되겠는데요.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고 느낌이기 때문에 다 개인적인 어떤 주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한계점은 당사자가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있죠. 그럼 파악이 어려울 수 있겠다. 보실게요.
되겠네요. 표현된 욕구, expressed need인데요. 느껴지는 욕구가 구체적인 행동, 서비스 신청이나 이용 등 이런 것들을 표현된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우리가 그 욕구와 수요를 비교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수요와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demand와 유사죠. 자, 예시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신청, 의료 서비스 이용, 상담 서비스 요청 이런 것들 수치로 나타내고 표현되시겠죠? 한계점은 이렇습니다.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 표현되지 못한 욕구 이런 것들은 한계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비교적 욕구입니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집단이나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되는 욕구인데요. 한 집단이 받는 서비스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낮을 때 이렇게 욕구가 있다고 간주되는데 말 그대로 비교해서 생기는 욕구입니다. 처음에는 내 욕구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그룹에서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는 내 욕구가 부족하네. 내가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되겠다. 라고 이 비교된 욕구. 항상 비교하면 어때요? 남의 떡이 커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요. A 지역의 아동 빈곤율이 B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이 있을 경우, 이게 비교된 욕구에서 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한계점, 어쨌든 이 비교 대상의 선정 기준이 분석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데 서비스 받는 분은 더 비교적 욕구로 인해서 더 많은 욕구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래드쇼의 욕구 네 가지. 규범적 욕구, 느껴지는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슬로우의 욕구 분류인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은 매슬로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이브람 매슬로우는 1954년도에 출생하였고요. 자, 이때 이미 이런 욕구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를 5단계 위계 구조로 설명했는데요.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의 욕구가 동기로 작용한다는 이론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각 단계의 욕구 충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이 이론을 활용하는데요. 이 5번째 맨 아래 욕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4번의 욕구가 생기고 그 위에 3번의 욕구, 2번의 욕구, 맨 마지막 이 2번까지 이 욕구가 다 충족이 되면 1번 자아실현 욕구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 있는데요. 의식주 해결돼야 되겠고요. 수면 자고 싶을 때 자야 되고요. 의료 병원 가고 싶을 때 가야 되고요. 기초생활수급 의식주의 해결과 연관이 크죠. 급식 지원 무료 급식도 돼야 되겠고 의료급여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또는 적어도 보험이 지급되어져서 아주 긴급할 때 병원에 가서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 생긴 욕구는 안전 욕구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안전, 법적 보호, 주거 지원, 긴급 복지, 범죄 피해 지원. 그래서 제가 이 생리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안전 욕구가 잘 바로 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생리 욕구 해결이 되면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돌아보게 되겠죠. 안전까지 돌아보고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 생기는 욕구가 사회적 욕구예요. 이게 소속감의 욕구인데 어딘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불우란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우정, 친구가 필요하고요. 가족관계. 가족관계도 이게 고독사 하는 이유가요. 이 두 가지를 가져도 이 혈연이나 또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없을 경우 불안과 우울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사랑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다면 껍데기만 있는 거죠. 다음 커뮤니티 프로그램인데요. 커뮤니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집단 활동.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조금 개인 활동이 많긴 한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단 활동을 추구한다고도 해요.
다음은 존중 욕구인데요. 아래까지 해결이 되면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자아 존중감이 이때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게 되고요. 자립 지원. 이 자립에는 경제적 자립이 많이 작용합니다. 자, 역할 부여 서비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끝으로는 자아실현 욕구인데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이타적인 감정으로 뭔가 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인이 성장한다. 예,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가 나아진다는 것이고요. 창의성을 표현한다. 새로운 것들을 뭔가 표현할 수 있고요.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만들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아 실현 욕구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욕구의 계단을 이용해서 가는데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가 되신 분들은 특히 이 자아 실현 욕구에 정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없더라도 어때요? 이 존중의 욕구까지는 가야만 행복감이나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인데요. 이 욕구 단계별로 관련 복지 서비스 예시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를 이제 추구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식지원, 의료급여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 주거지원, 긴급복지, 아동보호, 사회적 욕구, 사례관리, 커뮤니티 케어, 자족모임, 존중 욕구, 자립지원, 취업연계, 심리상담. 요 취업 연계도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70대가 되셔도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취업을 하겠다는 데는 이 존중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아 실현입니다. 이제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 문화예술활동이 어떤 지원을 하거나 받는다 할 경우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예, 이게 상당히 높고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아 실현 욕구에는 경제적 여유가 많이 작용합니다. 비판적 시각에서는요, 매슬로우 욕구 위계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를 반영한 이론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소속감 욕구가 생존 욕구보다 우선될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 어떤 그런 욕구의 개념에서는 바로 이 안정과 소속 욕구로 간다는 거죠. 이 생리적 욕구가 기본으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냥 다 같이 못 살고 어려울 때는 굳이 생리적 욕구를 따질 그 순서가 없다는 거죠. 이 안정과 생리적 욕구가 동시에 간다는 것이죠. 또한 욕구는 유기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동시에 갈 수도 있고 맨 밑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바로 자아실현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욕구가 한여지 않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다. 이건 서양의 어떤 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기초한 욕구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예술의 욕구가 또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욕구 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욕구 조사는 특정 목적에 따라서 조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지우개로 지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 내용, 설계는 신뢰성 있는 욕구 파악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지역사회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2번, 주요 사회 문제 및 현황 조사를 한다. 3번, 대상 집단별 구체적인 욕구 파악을 한다. 4번, 기존 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한다. 5번,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그래서 짧게 보시면요. 지역사회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함으로써 어때요? 네, 기본, 그 지역사회의 기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집단에 어떤 욕구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회 문제 및 현황 조사인데요. 빈곤, 실업, 질병,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 고독사 등 지역사회 내 주요 문제들의 발생 현황, 규모,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대상 집단별 구체적 욕구 파악,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구체적인 욕구를 세분화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 조사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종류, 이용률, 접근성, 품질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개선 방향 제안은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우선순위, 예상 이용자 수, 필요 자원 등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욕구조사의 질과 신뢰성은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 선택에 크게 좌우되는데요. 각 방법은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며 조사 목적, 대상, 가용, 자원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복수의 방법을 병행하는 혼합 방법, 믹스드 메소드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일반 인구 조사,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나 면접을 통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양적 방법론 있겠고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지역사회 전문가, 리더,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방법론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청회, 지역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논의하는 참여적 방법론 있겠고요. 2차 자료 분석 있습니다. 기존에 수집된 통계 자료나 보고서, 연구 논문 등을 활용해서 비반응적 방법론을 활용하기도 하는 게 욕구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인구 조사 서베이 리서치인데요. 여기 종류를 보시면요. 우편 설문, 전화 면접, 대면 면접, 온라인 설문 등이 있고 이건 앞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실게요. 네,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도 보시죠.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유형을 보시면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 지역 리더, 주민대표, 종교 지도자, 학교 교사, 경찰관, 공무원, 자원봉사, NGO 활동가, 복지서비스 이용 당사자. 예, 그래서 이렇게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일반 인구 조사의 보완적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이럴 때 쓰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특히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소외 계층, 노숙인, 불법 체류자, 학대 피해 아동 등 이런 욕구를 파악할 때 불가결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있다. Key Informant Survey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네, 다음 장은 지역사회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청회는 운영 방식이 보시다시피 개방형 공청회 초점 집단, 델파이 방법, 묘목 집단 기법이 있어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자료 분석입니다. 2차 자료 분석도 제 2차 자료란 건 처음에 받았던 자료가 아니라 한번 가공된 자료죠. 여기에는 공공통계 자료, 기존 연구 및 학술 논문, 행정기록 및 보고서, 비디오 및 언론 자료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여기서 시간 관계상 한 4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예, 문제 1번 브래드쇼의 욕구 유형 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실제로 이용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욕구는 무엇일까요? 나타났다 이러면 3번 표현된 욕구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 이론에서 가장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욕구는 예, 가장 하위 맨 아래에 있는 욕구 네 맞습니다. 4번 생리적 욕구입니다. 다음 문제 3번 욕구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맞습니다. 바로 문제 4번, 문제 3번의 답 4번. 특정 문제의 전문 지식 있는 소수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문제 4번. 다음 중 욕구 조사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되겠어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경험과 직관만으로 욕구 파악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예, 개인적 경험, 직관 안 됩니다. 그죠? 네, 이거 틀린 답이 되겠고요. 비교적 네 문제 좀 난이도가 쉽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참고문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 차시는 직접 연구와 조사 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차시 14주 2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